마른네로 임상영양사 안오나 우혜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독자분들이 많이 저희 마른네로 가족분들이 많이 네. 좀 놀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우예지 영양사님은 또 어디 갔는지. 또 오늘은 우혜진 영양사님 마른네로 1편, 2편 처음 해보시면 저와 같이 함께 했던 선생님인데요. 저희 함께 마른네로 우리 선생님이십니다. 오늘 선생님 이렇게 모셨는데 독자분들이 어리둥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진행을 또 매끄럽게 하시고 저희 마른네로의 임상영양사 또 한 분의 또 선생님이시기도 합니다. 오나쌤 앞자리에서 일하는 우혜진 영양사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콩팥병만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저희가 콩팥은 그대로 식이요법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보내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대학병원 임상영양사가 알려주는 식이요법이거든요. 그래서 콩팥병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질환들을 어떻게 드시면 좋을지 이제 하나하나 또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대학병원에서 가장 많이 상담하는 거 1위가 사실 콩팥보다는 당뇨 상담이죠? 네, 당뇨가 거의 메인이죠. 메인이죠. 예, 예. 근데 저희가 사실 콩팥을 쭉 하다가도 콩팥병 환자분들이 대부분 당뇨에서 이렇게 넘어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당뇨를 일단 기본으로 다 알고 콩팥병을 더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은 당뇨병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무더운 여름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갈증이 많이 나서 과일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먹고 싶지만 못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당뇨 환자분들이 과일을 먹는 건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죠. 맞아요. 네네네. 그래서 나는 당뇨가 있는데 내가 과일을 먹어도 될까 하는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오나쌤 환자분들도 많이 하시죠. 네, 맞아요. 네. 지금은 과일을 어떻게 똑똑하게 먹을 것인가 이렇게 조금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그러면 당이 있으면은 과일부터 먹지 마라 얘기를 하는데 네. 혹시 추천하는 이유가 있는지. 사실 과일에 포기할 수 없는 비타민이라든지 황산화 그리고 무기질, 식이섬유 너무 좋은 영양소들을 포기하고 가기엔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챙겨 먹기 위해서 과일에는 당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영양소들 밥이나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지방에서 섭취되지 못하는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과일을 또 추천하게 됩니다. 다른 간식보다는 확실히 좋은 거네요. 네, 다른 과자라든지 네. 빵이라든지 이런 간식보다는 과일이 훨씬 더 이득이 많습니다. 네, 같이 생각하면 안 네. 되겠네요. 네. 그러면 당뇨 환자분들 말씀으로는 네. 포도랑 바나나가 많이 올라간대요. 혈당이 그 얘기 되게 많이 하시던데 혹시 그러면은 과일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과일에 따라 GI 지수라고 해서 빨리 혈당을 급격하게 오르게 하는 게 있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복숭아가 같이 있는데 뭐 이렇게 말랑이 복숭아, 그 다음에 딱딱이 복숭아 그쵸, 이렇게 그쵸. 얘기하잖아요. 근데 말랑이 복숭아 같은 경우 즙이 빨리 나는, 그 다음에 수박 같은 것도 즙이 빨리 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과일을 굳이 외우시지 않아도 포도도 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즙으로 나오는 것들은 당이 좀 빨리 오른다. 그 다음에 좀 딱딱한 과일들은 당이 좀 천천히 오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여름에 수박 즙이 굉장히 많은 과일 중에 하나고 또 그리고 포도 그리고 복숭아 이런 것들은 조금 아무래도 당이 좀 오르겠네요. 네. 많이 먹으면 아. 천천히 오르는 것도 많이 먹으면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네. 혹시 그런 과일을 얼만큼 먹을 수가 있을까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한데요. 그쵸. 과일을 똑똑하게 먹기 위해서 얼마만큼 먹으면 되는지 일단은 과일을 먹는 양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지금 여기 당뇨 있으신 분들이 한 번 드실 수 있는 과일 양이거든요. 한 번에 드실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자두는 한 2알 정도, 조그만 거, 포도는 요만큼. 네, 한 송이 다 드시는 분도 있어요. 맞아요. 네, 이렇게 안 되시고 그리고 참외는 요 정도 되고 그리고 사과 그리고 여기 보이는 거대로인데요. 이렇게 과일을 그러면은 참외는 그래 반 개네, 복숭아는 요 정도네, 딸기는 7, 8개네. 네. 이거를 다 외우려고 하면은 머리가 터지거든요. 환자분들이 이렇게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선생님 딸기는 몇 알 정도? 몇 개 정도요? 포도는 몇 알 정도요? 거봉은 몇 개예요? 근데 방울토마토는 몇 알이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이렇게 외우시면
외울 수도 없고 되게 아. 먹는 거에 대한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아. 수밖에 없거든요. 좋은 방법이 있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예, 제가 환자분들 교육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종이컵. 종이컵의 내 분량이다. 종이컵이 내가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종이컵에 담겨질 정도의 간량만 먹자. 그래서 포도도 이렇게 쏙 담길 정도. 씻어서 따면 쏙 담길 거예요. 이렇게 드시고 자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쏙 해서 한 뭐 큰 거는 1개, 작은 거는 솥자리는 2개 정도 이렇게 드실 수 있겠고요. 사과도 이렇게 쏙 들어가잖아요. 역시 억지로 정말 넣는 다 거 같지만 들어가네요. 네, 이렇게 해서 그 과일량에 맞게끔 딸기도 씻어서 꼭지 딴 다음에 딸기도 들어가는 것만큼 드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딸기 사이즈가 클수록 적게 네. 먹게요. 이제 뭐 더 작을수록 많이 먹을 수 있고 그렇겠네요.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이 갖고 있는 주먹 크기 정도로 한번 드시면 좋다 하는데 이제 또 주먹으로 가늠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맞아요. 담을 수 있는 종이컵으로 좀 설명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한 컵에서 2컵 정도 드실 수가 있고요. 근데 200대로 관리가 잘 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때는 과일을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러면 전혀 못 먹는 건가요? 그때는 안 드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에요. 그리고 100대로 잘 조절이 되시는 그 분들에 한해서 종이컵에 담겨질 정도로 하루에 2번 정도 드시는데 한두 번 정도 드시는데 이것도 드시는 시간이 또 중요해요. 맞아요. 네. 그러면 과일을 언제 먹는 게 좋을까요? 과일을 보통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식후에도 먹고 바로 먹기도 하고 그다음 식전에도 드시기도 하잖아요. 당뇨인에게 가장 좋은 타이밍은 식사를 마친 후 2시간 후에 드시면 딱 좋아요. 숟가락 내려놓고 2시간 후에 먹으면 되겠네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주식으로 탄수화물을 꼭 드시게 되는데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은 혈당이 쭉 올라가거든요. 식후에 바로 드시면 그 혈당이 내려갈 틈도 없이 바로 또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 이렇게 바로 올라가는 혈당은 주로 어디로 가냐면 지방, 뱃살로 빠른 시간 내에 가게 됩니다. 네. 네네. 당도 많이 높아지고요. 네. 그랬을 때 높아지는 수치가 혈당 말고 또 다른 게 있을까요? 맞아요. 중성지방, 중성지방. 트리글리세라이드. 중성지방. 중성지방 이름이 지방인데 네. 이게 되게 저도 처음에 알았을 때 놀랐더라고요. 네네. 과일 때문에도 올라갈 수 있다. 네네. 과일 이 지방, 중성지방인데요. 요거는 탄수화물이 잉여되고 칼로리가 잉여되는 게 쌓이면 이 중성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탄수화물 많이 먹게 되면 지방 수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네. 나도 모르게 중성지방이 왜 올라갈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일을 한번 점검해 보면 되게 좋겠네요. 네, 과일 점검, 탄수화물 간식 점검, 빵이라든지 그 다음에 남자분들이 중성지방이 많이 올라가는 경우는 술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모아놓은 과일 중에 확연히 양이 많은 게 있어요. 예. 사이즈도 크고. 네. 자, 이게 큰 토마토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방울토마토는요. 네. 진짜 소리 질러도 될 만큼 너무 많죠. 네. 많이 드실 수 있는 건가요? 네네. 그 당뇨인의 대표 과일 하면은 선생님 알고 계시죠? 우리 추천하는 게. 그렇죠. 네. 토마토. 토마토잖아요. 근데 토마토가 당이 없어서 토마토를 추천하는 이유가 아니라 이게 보통 다른 과일이 먹어도 되는 당함량이 똑같은 거예요. 이거 사과 요만큼 3분의 1개 먹는 거 4분의 1개 정도 드시는 거랑 방울토마토 요만큼 드시는 거랑 올리는 혈당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울토마토는 넉넉하게 드실 수 있다는 거지 방울토마토는 혈당이 안 올라 요건 아니에요. 네네. 그렇군요. 네. 그래도 맘 편히 먹을 수 있는 그렇죠. 네네. 채소과이라서 또 그렇게 되는 것도 같습니다. 확실히 배가 많이 부를 것 같아요. 네, 다른 네. 과일보다. 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여러분들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저는 아침마다 과일이랑 특히 사과, 바나나, 케일, 당근, 양배추를 넣고 정성 들여서 갈아서 한 잔씩 먹습니다. 하는 거는 어때요? 여기 지금 나온 내용이 바뀌기만 해요. 사과랑 블루베리 가시는 분, 사과랑 케일 가시는 분, 그 다음에 뭐 종류는 계속 바뀌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원리는 똑같아요. 맞아요. 가는 순간 당은 많이 높아지고요. 그걸 내가 생으로 섭취했을 때랑 주스로 먹었을 때는 혈당이 올리는 것 자체가
성격이 달라요. 주스로 먹을 때 굉장히 많이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주스는 정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당을 안 넣는데도요? 네. 시럽도 안 넣고 설탕도 안 넣었는데.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사과를 이렇게 생으로 드셨을 때는 내가 이게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내 혈당에 올라가는 시간이 30분 내지 1시간이라면 내가 주스로 먹었을 때는 15분 내에도 도착할 수가 있어요. 포도당에. 빨리 도착하면 뭐가 안 좋냐면요. 인슐린이 빨리 나와야 돼요. 그럼 굉장히 피곤해져요. 몸이. 췌장이 빨리 만들어서 이거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피곤한 거죠. 아침부터. 근데 그러면은 식사 마치고 주스까지 먹었다라고 했을 때 더 더 최악이에요. 최악이네요. 네. 그래서 현대인들 식사 다 하시고 나서 카페에 가서 주스 한 잔이나 믹스커피 아니면 카페라떼 이런 거 한 잔씩 하시잖아요. 그때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지방도 많이 생기게 돼요. 몸에. 지방간도 생기고 당뇨에도 안 좋고 고지혈증 이렇게. 네, 주스는 절대 안 됩니다. 사실 그 몸에 좋으라고 먹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게 문제가 되겠네요. 네. 네, 네. 자, 그러면은 당뇨병성 콩팥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네. 아무래도 과일을 먹을 때는 혈당도 중요한데 칼륨이 되게 많은 천차만별이잖아요, 과일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네. 설명을 해줄 수 있으실까요? 네. 우리 이제 독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콩팥병 질환 가족들이 많아요. 마른네로 가족 중에는요. 그래서 당뇨병과 콩팥병을 같이 갖고 있을 때 그럴 때 여기 지금 보이는 양은 대로 드시면 칼륨 함량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3기 후기, 사구체 요가율이 그다음에 3기에서 4기, 5기 이런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투석하시는 분들까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그때는 양을 이제 칼륨 저희 과일편이 있어요. 아, 네. 네, 그 정도 양으로 지켜서 식후 2시간 후에 드시면 되는 거죠. 식후 2시간은 동일하고 네. 양은 당뇨와 다르다. 다르다. 네. 그래서 몇 개 좀 예로 들면 자두는 1개, 그리고 사과는 요 정도 그대로 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토마토 같은 경우는 5알. 굉장히 많이 줄죠. 네. 원래는 이렇게 한가득이었는데 칼륨 때문에 5알 정도로. 그리고 콩팥병 1, 2기이신 분들은 아직은 구애받지 않고 드셔도 됩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많은 것을 배웠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첫 번째, 과일은 식후 2시간 후에 그리고 종이컵 1컵 분량을 먹을 수 있다. 요거는 이제 1컵에서 2컵까지 드실 수 있는데 그것은 본인의 체격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 여기서 식후에 1컵. 1컵이요? 1컵 드시고 나머지 1컵은 또 다른 끼니 때. 그렇죠. 네. 나는 키가 크니까 덩치가 크니까 한 번에 2컵을 먹을 거야는 안 된다는 거. 안 돼요. 네, 안 된다는 거. 하루에 나눠서 1컵 그리고 오전 오후 나눠서 드시면 좋다는 거.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일은 주스보다는 생과일이 좋다는 거. 네네. 네. 주스는 언제 추천드리냐면요. 치아가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을 때, 저작이 힘드실 때, 그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건강한 치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굳이 갈아 드실 필요가 없는 거겠죠. 네네. 자, 세 번째는 과일은 습관이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약간 식후에 후식으로 연결되는 네. 그런 섭취는 좋지 않고 이제 간식으로 먹자 하는 거. 이거는 일반인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식후에 과일 드시는 거 일반인들에게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게 습관화되면은 혈당이 지속적으로 이제 높아지면서 당뇨의 위험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당뇨의 과일편 그리고 콩팥병의 과일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